아니 도대체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시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주름이 많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시술들을 좀 꾸준히 잘 해줘야 돼요. 늦어도 30대 중반부터는 시작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돈 안 날리고 내 얼굴에 맞는 시술 찾는 법.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런 얼굴이에요. 살이 없는 얼굴. 이런 얼굴 되게 의외로 많아요. 살이 없어서 옆볼도 푹 패여있고 관자놀이도 패여있고 앞볼도 밋밋해져 있어요. 주로 좀 긴 얼굴이죠. 얼굴이 길고 혹은 땅콩형 얼굴. 이런 얼굴은 어떻게 해야 예뻐질까요? 유명한 리프팅, 울세라 써마지? 이런 거?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얼굴은 그런 리프팅으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그걸 잘못 받으면 더 푹 패이고 해골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초음파 시술 같은 거 너무 강하게 받았을 때 이렇게 막 볼페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왜 흔히 리프팅 받고 나서 볼페임 생겼어요, 이런 얼굴형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이 초음파 리프팅은 피부 속에다가 열을 전달을 해줘서 피부를 좋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초음파는 피부에 깊이 들어가요.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에도 들어가고요. 그 밑에 있는 근막층에도 들어가거든요. 깊이 들어가서 여기 피부 속에 있는 푹신푹신한 지방을 타겟해서 이 지방이 줄어들게 되면 얼굴이 쑥 꺼지는 거죠. 통통한 쿠션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 쿠션이 줄어들어 버린 거니까. 그리고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써마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얕은 진피층, 겉에 있는 피부층을 타겟하기는 해요. 이 열의 일부가 아래쪽에 있는 지방층까지 좀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이 너무 과도하면 밑에 있는 지방이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면서 붉어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피부는 어떻게 하냐? 리프팅도 못 받냐? 저는 이런 피부는 무조건 이거부터 하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요. 꺼진 볼륨을 예쁘게 채워주는 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풍선에 막 바람이 빠져서 풍선이 쪼글쪼글한데 그걸 예쁘게 하겠다고 뭔가 색칠하고 뭐 반질반질하게 닦고 이런 거 해봤자 결국에는 바람 빠진 풍선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 빠진 풍선에 볼륨을 채워야 돼요. 볼륨을 채우는 방법은 크게 요즘엔 두 가지를 추천해요. 첫 번째는 스컬트라, 두 번째는 힐로웨이브. 얘네 둘은 장단점이 있어요. 이 스컬트라는 콜라겐을 차오르게 해서 서서히 좋아져서 자연스럽다. 그리고 효과가 오래 간다. 이런 시술은 스컬트라예요. 그리고 힐로웨이브는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물을 머금는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물광 효과가 같이 나요. 받고 나서 뭔가 천천히 좋아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또 큰 장점이죠. 내가 추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얼굴이 이렇게 마르고 살이 없어서 페임이 많은 피부는 뭔가 끌어올려주고 막 딱 붓게 하는 리프팅보다는 볼륨을 적당하게 예쁘게 채워주는 시술을 먼저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렇게 일단 풍선에 바람을 넣어놓고 나서 좀 좋아지게 하고 난 다음에 한 3-4달 정도 있다가 고주파 시술 이런 거 해주면 진짜 좋거든요. 고주파 시술이라고 하면 뭐 써마지, 텐서마, 덴서티, 쉐르프, 올타이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주파는 피부를 쫀쫀하게 해주는 시술이거든요. 이런 얼굴들이 보통 좀 길고 살이 없는 얼굴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피부가 대부분 피부가 얇아요. 두꺼운 피부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탄력이 좀 두꺼운 사람에 비해서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좀 자글자글 잔주름도 있고 모공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얇은 피부들은 주름이 많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고주파 시술들을 좀 꾸준히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어릴 때 시작하는 게 좋아요. 늦어도 30대 중반부터는 시작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 이를수록 좋기도 하고요. 이 고주파는 예를 들면 풍선에 이제 바람이 들어가서 좀 빵빵해져 있어요. 그 풍선에다가 광을 내는 거죠. 닦아서 광을 내는 거예요. 그게 고주파 시술이라고 보면 돼요. 고주파로 광을 내고 그 다음에는 스킨 부스터를 해주면 좋아요. 이 스킨 부스터는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을 직접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스킨 부스터가 필요한지는 피부마다 다르겠죠. 만약에 피부에 수분이 너무 없고 푸석푸석하다 라고 하면 리바이브 이런 스킨 부스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 좀 홍조가 있으면서 예민하고 건조하고 염증이 있다 라면 리쥬란, 그리고 피부가 전반적으로 탄력이 떨어져 있고 모공도 늘어나 있다 이렇게 하면 리투. 그래서 이런 거는 피부과 선생님이 피부를 직접 보고 어떤 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킨케어는 어떤 걸 해주는 게 좋냐면 이런 피부는 펩타이드 화장품 발라주면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피부가 좀 얇아서 잔주름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좀 주름을 펴줄 수 있는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바르면 정말 시너지가 나고, 아까 말했던 특히 고주파 시술하고 나서 펩타이드 화장품 제대로 된 거 같이 발라주면 진짜 너무너무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홈케어는 펩타이드 화장품을 추천합니다.
이 펩타이드 화장품은 제가 예전에 컨텐츠 찍었던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타입은 반대예요. 살이 좀 많고 처진 얼굴이에요. 보통 이런 얼굴들은 피부가 두꺼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가 두꺼우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그 밑에 있는 지방도 두껍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피부가 무거워요. 밑으로 잘 처져요. 그래서 이런 얼굴들의 사실 가장 좋은 건 울세라 이런 시술이고, 이외에도 온다라든지 인모드, 티아모 이런 지방을 좀 약간 줄여줄 수 있는 시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시술들로 피부를 좀 착 붙여주고 좀 슬림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특정 부위에 지방이 좀 많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중턱이 좀 뭉쳐있다, 아니면 뭐 이런 침술보, 특정 부위들의 지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주사들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좀 녹여줘서 얼굴을 좀 작고 갸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얼굴들은 아까 피부가 두껍다 그랬잖아요. 근데 피부랑 지방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근육도 두꺼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약간 네모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도 커지고 여기도 커지고 윤곽이 그냥 약간 네모 비슷하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얼굴 윤곽을 좀 예쁘게 만들어주고 다듬어주고 좀 작게 줄여줄 수 있는, 원래 내가 어렸을 때 예쁜 곡선이었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더 L 주사,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타입은 팔자주름이 심한 얼굴이에요. 이런 얼굴들은 팔자주름은 깊은데 얼굴이 좀 통통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만 좀 채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여기 볼살 처짐이 좀 있는 팔자주름에서 여기만 채우면 여기는 채워졌지만 어색하고 좀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입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 볼살을 좀 위쪽으로 끌어올려주고 남아있는 팔자를 정리해주는 순서, 이렇게 가야 얼굴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울세라 이런 것들로 여기를 좀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좀 당겨줄 수도 있고요. 거기를 먼저 정리를 해준 다음에 남아있는 팔자주름을 좀 메꿔주는 거, 그거는 필러가 될 수도 있고 주부젠 이런 시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타입은 팔자주름이랑 마리오네트 주름이 같이 깊어져 있는 얼굴이에요. 이 얼굴은 꺼짐과 주름이 같이 있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술 순서를 거꾸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팔자주름이 있는데 팔자만 여기를 딱 펴게 되면 여기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여긴 뭔가 좋아졌는데 사실 여전히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처져 보이거든요. 뭔가 드라마틱한 개선이 확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마리오네트를 펴요. 여기를 펴면 그래도 한결 나아 보이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약간 어딘가가 꺼지고 비어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 시술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래요. 토대를 먼저 세워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팔자랑 마리오네트 밑에 있는 고조물이 꺼진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뼈가 꺼져요. 뼈 위에 붙어있는 지방도 꺼지고요. 근육도 줄어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꺼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주름이니까 그 주름을 펼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입 주변에 전반적으로 꺼짐이 있다라고 하면 그 꺼져 있는 볼륨을 먼저 채우는 게 1번이에요. 아까 우리 팔자 처져 있을 때 여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만들어주고 여기 남아있는 것만 채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물론 볼륨이 많고 여기만 꺼져 있다, 그러면 주부젠 같은 걸로 여기만 펴주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입 주변에 볼륨이 없고 전반적으로 많이 꺼졌다 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구조물들을 보강해줘야 돼요. 저는 스컬트라로 하는 걸 좋아하고요. 필러가 될 수도 있어요. 비어있는 구조물들을 보강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주름을 주부젠 같은 걸로 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타입은 어딘가 좀 꺼지기도 했고 좀 튀어나오기도 했고 뭔가 울퉁불퉁하다, 이런 얼굴형이거든요. 사실 이런 얼굴형이 진짜 흔해요. 한 40대에 50% 이상은 이런 얼굴형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써마지 유명하다고 하니까 만약에 써마지 받는다, 고주파 시술 받는다라고 하면 피부는 좋아지죠. 피부는 매끈해져요. 뭔가 쫀쫀하고 매끈해지거든요. 근데 모양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진 않아요. 어딘가 꺼져 있고 어딘가 좀 튀어나와 있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 윤곽 라인을 먼저 예쁘게 가다듬어 줘야 돼요. 아무리 피부가 좋아도 되게 얼굴이 울퉁불퉁하면 뭔가 나이 들어 보이고 고생한 사람 같아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셀카를 딱 한번 찍어보세요. 핸드폰 셀카를 찍어서 거기 내 얼굴 외곽 라인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서 예쁜 계란형 아니면 아몬드 같은 형태, 이렇게 매끈한 곡선이면 베스트. 어디는 푹 들어가고 어디는 푹 나와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하다, 그게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20대 때 사진 보면 무조건 곡선일 거예요. 그 곡선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 외곽 라인을 예쁜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동안이 되는데 정말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얼굴형이 나 몰랐는데 진짜 사진 찍어서 보니까 좀 울퉁불퉁하네 라고 하면 꺼져 있는 데는 좀 매끄럽게 채워주고 튀어나와 있는 데는 좀 줄여주고, 이런 시술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뭘로 하냐? 선생님들
분들마다 다를 거예요. 필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레디어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주베르기나 스컬트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를 거거든요. 외곽 라인을 부드럽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다. 자, 오늘은 그래서 얼굴형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예뻐질 수 있을까? 돈 버리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시술을 왜 그냥 따라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내 얼굴형이 그냥 특별할 거 없고 예쁜 얼굴형이다 라고 하면 사실 그냥 리프팅 하면 좋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나한테 맞지 않은 타입을 받았다 라고 하면 시간이랑 돈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들 좋다고 하는 시술 따라하지 마시고 내 얼굴형부터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그게 결국에 나의 시간이랑 돈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셀카 찍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렸는데 사실 가장 정확한 건 피부과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조언을 듣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글로 파악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정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